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엄마랑 손잡고 등교하는 걸 볼 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엄마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제 얼굴을 마주한 시간보다 식당 뒷주방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학원 끝나고 어두운 골목을 혼자 걸어오는 길, 하굣길 문방구 앞에서 친구들이 엄마 손에 간식 하나씩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가끔은 반쯤 감긴 눈으로 저를 맞이하며 한결아, 밥은 데워 먹었니? 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땐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 날 다들 가족이랑 텐트 쳐놓고 김밥 먹으며 응원받을 때 저는 담임 선생님 옆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눈물 나는 걸 참고 있었는데 엄마가 몰래 건넨 물 한 병이 책가방에 들어 있었던 걸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나보다 중요했던 엄마, 가정보다 돈 버는 게 더 시급했던 엄마. 그렇게 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엄마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발표회 무대에 서도 저는 엄마가 올 거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야, 오늘 우리 엄마 온다며 들뜬 표정을 지을 때 저는 우리 엄마는 바빠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속으로는 부럽기만 했으니까요. 엄마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팝집 운영에, 식자재 주문에, 아르바이트생 문제까지. 어느 날은 주방에서 손을 대었는데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시 불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걸 왜 나한테 보여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파도 지쳐도 저는 그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한텐 해준 게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도 챙겨주질 못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조용히 이랬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 근데 그 말조차도 저는 비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하긴 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대학교에 붙고 집을 떠났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날 엄마가 식자재 박스에 몰래 밥솥이랑 반찬을 담아주고 간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냥 잔소리 대신 물건 보내는 방식이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취를 하며 점점 연락도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명절에도 안 내려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나 밥은 잘 챙겨 먹냐, 힘든 일 없니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내가 다시 기대할 것 같아서 졸업 후엔 회사에 들어갔고 운 좋게 괜찮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한텐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굳이 알릴 이유도 축복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대방 가족이 한 번은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억지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래 잘 됐다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의외였어요. 별말 없이 축하해주는 것도 태도가 차분한 것도. 근데 이상하게 그 말투가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고 엄마 역시 오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자리를 지운 채 그렇게 결혼식 날을 맞았습니다. 그날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엄마가 와 있을까 싶어서요. 근데 당연하게도 없었습니다. 괜히 스스로에게 실망했죠. 넌 대체 언제까지 엄마를 신경 쓰고 사는 거냐며.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았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엄마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고향에서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결아, 너 엄마 요즘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처음엔 그냥 그랬습니다. 아프다 해도 나랑은 별개라는 생각.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러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혼수 상태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으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니. 옆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하실 때 아드님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결혼하셨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엄마를 모른 척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늘 나를 보고 있었고 나는 늘 고개를 돌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낯선 얼굴도 있었고 익숙하지만 이름 모를 얼굴도 있었어요. 그중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너 한결이 맞지? 너 얘기 엄마가 자주 했어. 그분은 엄마와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었대요.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땐 하루 종일 웃었고 너 청첩장 못 받아서 서운했지만 그래도 애가 행복하면 됐다고 했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선 매일 사진 꺼내보면서 기도했어. 그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가 생전에 찍어두었던 제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모를 뒷자리 구석에서 엄마가 찍은 내 결혼식 모습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결혼식 날 멀리서 조용히 와서 보고 간 거였습니다. 입장할 때, 서약할 때, 손잡고 웃을 때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엄마 표현은 못했지만 네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로 버틴 사람이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멀리서 보고만 갔다는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의 사진, 그 구석자리에서 찍은 사진들만 봐도 왜 그토록 말없이 날 지켜봤는지 가슴이 저렸습니다. 며칠 후 아주머니가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 엄마 생전에 너한테 전해달라던 게 하나 있어. 처음엔 또 뭔가 유품 같은 건가 싶었지만 그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엄마가 쓰러지기 전 그 아주머니한테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한결이한테 꼭 좀 들려줘 하고 휴대폰으로 녹음해둔 짧은 음성 파일이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크게 쉬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한결아, 엄마 많이 부족했지. 말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래도 너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웠어.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그 짧은 30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이, 내가 평생 외면했던 사랑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방, 빈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게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 사진을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을 꺼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엄마와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그 후로 나는 자주 그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생전 즐겨 마셨다는 둥글레차를 같이 마시고 엄마가 자주 하던 잔소리도 흉내 내면서 조금씩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엄마가 주려 했던 사랑, 내가 내 아이에게 꼭 전하자. 엄마가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나는 말로 꼭 표현하자. 지금 나는 매일 저녁 아이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줍니다. 20번도 넘가요.
엄마가 주지 못했던 그 표현을 나는 물려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알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매주 작은 꽃다발 하나 들고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말없이도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매번 말해줍니다. 엄마, 사랑해요. 늘 고마웠어요.